네, 이어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입니다. 일단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이제 토론문에 보면, 그러니까 신영보 선생님이 집을 그릴 때 대체로 지붕을 먼저 그리는데 집을 짓는 목수는 주춧돌부터 그리고 지붕을 맨 나중에 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산재 예방, 산재 감축이라고 했을 때 지붕이라기보다 좀 주춧돌부터 그리는 심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두 분의 이제 발제가 굉장히 큰 방향성 등등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방향성 아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이제 저는 좀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계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처벌 만능주의는 뭐 안 된다라든지 뭐 처벌을 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제기들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뭐 그 자체가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요. 과연 우리는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의 일선, 그러니까 이제 안전 뭐 대행기관,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현장의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냥 사업장에서 계속 어쨌든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처벌이 없으면 회사 사업주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처벌이 지금 뭐 의미, 혹은 이제 저희는 처벌 만능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벌 만능주의 혹은 처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를 할 때 과연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하는 실물적인 지표를 가지고 좀 논의를 깊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특히 전영배 교수님의 의무나연령 입법에서 위험관리형 입법으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발제문에서 언급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제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이런 것이죠. 그 산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뭐 몇천 건을 분석해 봤는데, 그 중에 상당한 비중이 법에 없어서 처벌 안 받는 거였습니다. 38조, 39조에 없어서 뭐 불기소, 무혐의 이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구멍이 있구나. 또 하나는 이제 법 38조, 39조, 63조 등등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현장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고라든지 이동노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무나연령 입법에서 위험관리형 입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공감되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발제에서 그것을 감독 혹은 수사, 재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 감독이 그 발제문에서는 위반을 적발하는 집행자가 아니라 위험관리 판단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표현하셔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좀 토론할 필요는 있겠다. 예방에서는 노사도 있고 정부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독의 위치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 위험관리 판단의 전문가로서 위치 지어야 되는 것인지는 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그 산업생태계의 자기규율적 산재예방 거버넌스 수립은 강태성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는 현재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저희가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이제 산업계가 뭔가 워킹그룹 등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계는 지금 어떤가, 이게 제일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뭐 경총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본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중기중앙이라든지 대한상이 안전관리하는 부서 없고요. 업종별로도 건설협회, 조선업 뭐 이런데 안전 담당 부서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이나 독일은 아래서부터 영국의 위험성 평가라든지 독일의 현재보험 조합이 아래서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 활동이 진행이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업종별 워킹그룹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차례 제기하시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좀 난감하다 이런 고민이 들고 함께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 주제인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각지대 혹은 예방 책임의 재구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해답은 현장에서 나오더라 이런 게 계속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가 고객의 집에서 수리를 하다가 발코니 부실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고객이 집이잖아요. 근데 저희 법은 다 사업장 기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이제 굉장히 난감한 구조였는데 어쨌든 이 노조가 하청 노조가 원청 정규직화되고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노사가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동 노동을 하는 고객 설치 수리 이렇게 점검하는 노동자의 뭐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 이런 것도 뭐 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자기 현장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해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앞에 발제해서 제기하신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할 것인가를 좀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발제해서 제기하시는 방향성을 출발하는 지점으로서의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적인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원 문제라든지 하청 특권을 포함한 체계 문제라든지 안전관리자의 권한 문제라든지 숫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체계가 아예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 사각지대 해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시급히 해결돼야 되고 노동자 참여 문제도 이게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태까지 정부 전문가 기업 다 노동자를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외국의 많은 예가 주체로 됐을 때 실제로 현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어떻게 예방의 주체로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현장의 노동자 참여제도나 노동조합의 참여제도는 굉장히 실질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 과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계속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안전교육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제대로 강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현장의 사업주, 노동자, 노동조합 다 예방의 주체로 가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분들께도 항상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이 현장의 활동에 잘할 수 있는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저는 법이 바뀌고 감독관 양적 숫자 확대되고 감독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이렇게 쭉 그 지금의 의지 표명대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핵심 주체인 현장을 어떻게 책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구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좀 집중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